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충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회사정에서 다행히 대인을 만나고 늙은 재상은 옥물관으로 귀향을 가다. 이걸 회장체라고 했죠. 회장체라고 해서 이 내용이 앞으로 이 소설의 내용을 갖다 대충 이야기해 주는 그런 건데요. 말하자면 뭐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사정에서 다행히 대인을 만난다. 이 대인은 유충열이 이제 장인이 되는 강희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강희주를 만나는데 나중에 또 강희주도 유충렬 때문에 공경에 빠지죠. 그래서 늙은 재상은 이 강희주가 늙은 재상이에요. 재상은 국무총리 같은 사람을 옛날 퇴임한 국무총리죠. 늙은 재상은 옥문관으로 또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서 이 제목을 통해서 내용을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인물들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인물을 볼까요? 어떤 인물들이 나오는지. 여기 인물을 보면요. 유충열은 그 자미성이라고 천상계에서는 자미성인데 땅호에 내려와서 이제 유충열이 된 거고요. 정암단이라는 유충열의 원수죠. 원수지간이잖아요. 이 사람은 천상계에서는 익성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암담이라는 간신으로 됩니다. 유충열의 아버지는 유공이라고 하고 유주부 이름이 유공이고 유주부는 말하자면 벼슬 이름이잖아요. 뭐 김사장처럼 유사장처럼 유주부. 그 어머니는 장부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유충렬을 구해주고 도와주는 강희주는 장인 어른인데 이 장인은 대인 또는 늙은 재상 아까 얘기했죠 그 회장체 소설에서 나온 것처럼 강희주는 대인 또는 늙은 재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강희주의 부인은 소씨고 딸은 강소조 강남자인데 이 딸이 유충렬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물을 파악을 해야지 이 소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인물을 파악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어휘를 살펴볼게요. 어휘. 자, 어휘라는 것은 어, 단어 뜻을 얘기하는 거죠. 어휘. 어휘를 보면요. 수적은 여기서 수적이라는 것은 해적을 얘기합니다. 121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수적이죠. 자, 그 다음에 아래 쭉 내려가 보면 또 어떤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단어들 한번 쭉 볼게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11번째 쪽에 보면 종적이 나오는데요. 종적은 떠나가거나 사라진 데 남은 흔적을 얘기하는 거죠. 종적이 없다, 종적이 사라졌다, 흔적이란 뜻입니다. 122쪽에 방성통곡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방성통곡은 목놓아 슬피 우는 것을 방성통곡이라고 합니다. 125쪽에 여섯 번째 줄을 보시면요. 부귀장록이라고 있는데요. 부귀장록은 돈이 많은 것과 관직이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엔 126쪽에 다섯 번째 줄인데요. 배필이라고 나오죠. 배필은 부부로서의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배필을 만나고 싶다. 좋은 부부로서의 짝을 만나고 싶다. 그런 의미입니다. 128쪽에는 단어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은 저작거리라는 것은 시장거리라고 하고 가게가 쭉 늘어서 있는 거리를 저작거리라고 합니다. 가게가 쭉 늘어서 있는 거리. 그 찬탈은 국가 왕의 자리나 또는 뭐 국가를 빼앗는 걸 창탈이라고 하죠. 빼앗는 걸 찬탈이라고 합니다. 129쪽에 14번째 줄 찾으셨죠? 구천이라고 나오는데 구천에 남은 혼배, 구천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영혼이 돌아가는 곳 또는 뭐 저승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은 뒤에 영혼이 돌아가는 곳을 구천이라고 하고요. 그 아래 쭉 내려보면은 방명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무슨 이처럼 방명합니까? 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운 것을 방명이라고 합니다. 아우 방명한 팔자 이렇게 해서 방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세 번째 줄 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명은 임금님의 명령을 어명이라고 하죠.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 임금님의 명령을 받으시오 그런 뜻입니다. 122쪽에 이렇게 번호가 나온 게 사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사해 이런 단어도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122쪽을 보면요. 사해라고 나오는데 그쪽 보면은 온 세상이라고 이렇게 뜻이 써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잘 봐둬야겠죠. 또 이제 123쪽을 보겠습니다. 123쪽을 보면요. 거기 보면 참소. 나무를 헐뜯어 죄가 있는 것처럼 꿈에 이 사람에게 고해바치는 것을 참소라고 하죠. 또는 직간은 임금이나 우더들에게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직접 말하는 걸. 그러니까 뭐 대통령에게 직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난 정권에는 그렇게 못해서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직간은 임금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잘못된 일을 직접 말하는 걸 직간이라고 합니다. 124쪽에 보면 후사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124쪽에 후사. 뒤를 잇는다, 대를 잇는다. 후사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후사를 하면은 후사는 뒤에 대를 잇는 사람은 후사라고 하는구나. 황청객은 저승으로 간 나그네라는 뜻으로 죽은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넘겨서 126쪽을 보면요. 백년고락이라고 있죠. 백년고락. 1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울러 같이 함께 100년 고락을 긴 세월 동안 괴로움과 즐거움을 아울러 이루는 말을 백년고락이라고 합니다. 그 옆쪽 127쪽을 볼게요. 옆쪽 127쪽 보면요. 초계, 풀초, 티끌개에서 푸글과 티끌을 아울러 이룬 말로 흔히 잭프라기 이름, 즉 쓸모없고 하찮은 것을 비유적으로 이룬 말. 초계와 같이 버렸다. 지푸라기 나는 명예를 초계처럼 버렸다. 그럼 지푸라기처럼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섭정은 임금이 직접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그래서 통치할 수 없을 때 군주 대신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섭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자는 연좌제라고 들어봤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어,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들까지도 벌을 받는 그런 걸 연좌제라고 하는데요. 이 연자는 부자, 형제, 숙질 등의 친척이 죄로 자기까지도 처벌당하는 것을 연좌라고 합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일대기적 구조, 영웅의 일대기적 구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기서 나오는 지금 우리 교과에서 배우는 부분은 위기와 고난이 있잖아요. 왜 위기와 고난이 뭐죠? 유충렬이 물에 빠져 죽게 되잖아요. 그 고난인데 그걸 갖다 구출됩니다. 누가 이제 도와주죠? 구출을 해준 건 강승상을 만나서 구출이 되잖아요. 강승상을 만났는데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를 맞게 된 건 강승상이 또다시 그 귀양 가게 되면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영웅 이도기적 구조에서 나오는 이 책에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위기와 구출과 성장 후의 위기가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